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입니다. 이곳은 북한강 내에 자리 잡은 소남이섬입니다. 쌍용자동차가 픽업 트럭을 내놨습니다. G4 렉스턴의 가지치기 모델인데요. 쌍용자동차에서 이 소남이섬의 이 부지를 한 달간 빌려서 오프로드 체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을 해서 저 경사로를 가장 먼저 올라갈 건데요. 저 경사로를 만드는데 트럭 100대분의 흙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다양한 코스가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의 성능이 어떤지 이 오프로드 체험장의 다양한 코스를 돌아다니면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스턴 스포츠 오프로드 체험하러 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급경사로 올라가는 코스인데요. 중간에 제가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가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차가 밀리지 않고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서히 엑셀을 밟아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데 앞에 상황을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정상에 올라왔고요. 내리막으로 내려가는데,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는 또 적당한 속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차는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내려갈 때 굉장히 저속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발에 떼면 됩니까? 예,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토크를 갖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게 되죠. 급경사로 급 내리막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굉장히 험한 길이 계속되는데요. 이번에는 통나무 범피 코스, 아주 울퉁불퉁한 한 60cm 정도가 패여져 있는 그런 웅덩이 코스로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주행하면서 차체 강성을 좀 이렇게 우리가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피 코스가 지나갔고요. 이제 통나무 코스로 가겠습니다. 철도 레일을 까는데 아래 받치는 부목들, 아주 높은 크기의 정사각형 부목들을 렉스턴 스포츠가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좌우로 꿀렁거릴 때 모노코크 스타일의 차량 같으면 차체가 좀 찌그덕거리거나 예, 움직이겠죠. 근데 이 차는 뭐 프레임 차량이고 해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딱딱한 사각형, 이런 그 캐빈과 적재함이 아주 딱딱한 사각형의 그 직육면체에서 안에 내부만 싹 파낸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골격이 잡힌 채로 요 차를 잘 통과했습니다. 자, 자갈길인데요. 조금 속도를 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속도가 한 30km 정도인데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엑셀레이터 거의 이렇게 가속하지 않고 클리핑 상태에서 조금씩 엑셀레이터에 발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슬라롬 코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같으면 엄두도 못 내는 속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슬라롬인데요. 부드럽게, 아까 장민수 관계자 핸들링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슬라롬 잘 못합니다. 네, 그래도 잘 돕니다. 자갈밭에서 슬라롬 하는 기회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네, 나름대로 잘 돕니다. 지금 저희들은 4휠 드라이브로 이렇게 최대 견인력이 필요한 네 바퀴를 모두 다 이렇게 구동에 사용하는 그런 상태로 4휠 드라이브로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얇은 웅덩이를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차 좋습니다. 자, 슬라롬인데요. 이 정도는 합니다. 아무리 운전을 못해도. 자, 범피하게 갑니다. 와! 야, 이건 남의 차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 차는 G4 렉스턴과 달리
아이신이라는 그 일본 변속기 메이커에서 만든 6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됩니다. G4 넥스트는 벤츠에서 만든 7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는데요. 쌍용차 관계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 아이신 변속기가 지금 2.2 디젤 이 차의 엔진하고 꽤 잘 맞다고 그러는군요. 지금 제가 가속 페달을 밟아봐도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어떤 조화가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속력을 내고 ABS를 밟아보겠습니다. 아까 모래길보다 사실 더 뭐 좀 많이 이렇게 거리가 더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빙판길에서 ABS가 더 잘 먹네요. 더 미끄러움을 더 빨리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갈길인데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차는 스티어링 비가 뭐라 그럴까요? 스포츠카를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스티어링 휠을 좀 많이 돌려야 앞머리가 좀 돌아가는 그런 스티어링 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길에서 조금 더 차가 밀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꼬리가 좀 돌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운전대를 돌리는 것만큼 차머리가 이렇게 회두되는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아주 적답적인 스티어링 휠 반응이 나오는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그런 더딘 느낌은 있는데 이런 길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실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뭐 차를 테스트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경사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경사로는 자갈과 흙길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다시 이제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강이 다 꽁꽁 얼었습니다. 여기는 춘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보다는 훨씬 기온이 낮아서 강이 다 이렇게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사면 경사로입니다. 우리가 길이 좁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경사가 한 28도, 29도 된다고 하는데 그 상당한 경사인데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꽤 경사가 많이 지네요. 아주 안전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물과 진흙과 눈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길인데요. 아이신 미션이 아까 쌍용차 관계자 말씀처럼 이 엔진하고 궁합이 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아주 가속 페달 밟는 즉시 토크가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모골 코스 굉장히 아무 의미 그냥 들리는 느낌이 없이 그냥 쑥쑥 지나가 버리네요. 차가 좋아서 그런가요? 전혀 느낌 없이 지나가 버리는데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나름대로 견고하게 딱 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미 섬에서 춘천 양양 고속도로로 이렇게 접어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도 이런 이렇게 고급스러운 장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요. 앞에 운전하신 분이 열선을 켜놔서 운전대가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대도 만듦새가 꽤 공을 들였습니다. 굵기가 다 다릅니다. 여기는 좀 가늘고요. 이 스티치들 이렇게 잘 이렇게 바감질이 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또 타공도 되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그냥 둥글지 않고 이렇게 또 좀 두터워지면서 각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기가 또 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의 스위치들이 여기 3시, 9시 방향에 붙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스위치라든지 좌회전 깜빡이를 넣어봤는데 소리가 참 귀엽네요. 그리고 비상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깜빡이 앞에 누르면 이게 비상등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손에 가장 닿기 쉬운데 아마 깜빡이 비상등을 만들어 놨는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되고요. 요것도 됩니다. 이거 근데 불이 안 들어오네요. 불이 들어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 좀 찾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이 차는 디젤 엔진인데요. 레드존이 4500rpm부터 시작되고요. 레드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속도는 240까지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2.2리터 181마력 40.8kg/m. 토크는 그렇습니다. 계기판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트림 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도 나타나고요. 그다음 설정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화면 디테일이 꽤 살아 있는데요. 속도계 가운데는 속도계가 나타나는군요. 지금 우리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분들은 픽업 트럭은 꼭 있습니다. 세단은 없더라도 꼭 있다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세단이 없는 집에도 픽업 트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를 사면 예컨대 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픽업 트럭에 실어서 운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이 차에 대한 그 한국 소비자들의 사랑도 꽤 굉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약 사항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이 차가 출시된 지가 한 일주일쯤 됐나요? 네. 많지 않은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데 5,170대인가가 예약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 쌍용차는 이 차를 한 달에 2,500대, 그래서 1년에 연간 3만 대를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5,170대면 1월 달에 한 8,000대까지는 계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G4 렉스턴보다도 훨씬 많은 그 판매량, 계약량인데요. 그러면 1월 달에 이미 벌써 한 4분의 1 정도, 연간 계약의 4분의 1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따내는 거죠. 배경이 있습니다. 가격인데요. 가격이 이 차가 2,300만 원에서 3,200만 원대까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300 세금도 싸죠. 세금도 쌉니다. 세금이 이 차가 2.2리터 디젤인데요. 보통 2.2리터 차량 같은 경우에 연간 자동차세가 6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28,500원만 내면 됩니다. 연간 28,5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내 인테리어가 나름대로 참 좋습니다. 멋집니다. 세련되고. 픽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예. 수면 감각입니다. 이거 SUV죠. 그래서 쌍용차는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적재함이 열려 있다. 데크로 되어 있다. 짐을 실을 수 있다. 오픈 스타일 SUV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똑같이 SUV를 타고 다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차입니다. 운전을 지금 해보는데요. 예. 서스펜션은 확실히 G4 렉스턴보다는 조금은 단단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이 참 편합니다. G4 렉스턴도 그렇지만 약간 높은 위치라. 예, 운전하기가 편하고 운전대를 돌리는 이런 느낌도 나쁘지가 않네요. 운전대를 돌리는 느낌도 나쁘지 않고 브레이크, 가속 페달의 반응 지금 그렇게 빨리 가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이릅니다만은 지금까지로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노면 소음, 타이어 소음이라든지 도로에서 올라오는 돌이 튀기는 소리나 타이어와 노면의 어떤 마찰음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계 거슬리거나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프레임 차기 때문에 프레임에서 또 한번 NVH가 좀 이렇게 노이즈 같은 거는 좀 한번 차단이 된다고 합니다.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엔진음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네요. 뒤에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음도 거의 안 들리고 이 차가 참 엔진음을 절제를 잘 시켜놨네요. 이 차가 5m가 넘고 차 중량도 2톤 안팎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2.2리터 엔진이 조금은 파워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가속 페달을 이렇게 쭉 밟아도 차가 급작스럽게 튀어나가거나 하는 그런 스포츠 세단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스포츠 세단을 사면 되는 것인데요. 이 차는 그런 용도의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조금 한 박자 늦긴 하지만 곧 이렇게 속도가 붙습니다. 지금 온로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고 i10 미션은 성능을 인정받은 미션 중에 하나죠. 체데프, 독일제 체데프와 그다음에 일본 아이신이 만든 변속기는 이미 검증이 많이 된 좋은 변속기입니다. 풍절음은 그닥 크지는 않습니다. 요즘 차들이 이게 바람 소리 처리가 잘 돼서 150km, 시속 160km 돼도 뭐 풍절음이 많이 들려오는 차들은 많지 않은데요. 렉슨 스포츠도 이 정도 처리면 예, 나름대로 풍절음 처리는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터널에 들어왔습니다. 터널에 들어왔는데 어떠십니까? 터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과거 우리가 SUV 탈 때보다도 수입 SUV 탈 때보다도 좀 우리의 목소리가 네. 소리를 안 질러도 네, 들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들릴 정도로 예, 사실 어떤 거면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정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네요. 예, 목소리를 안 높여도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지금 제법 빠른 속도인데 차체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롤링도 별로. 예, 고속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는데요. 다만 노면이 지금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닦여 있는 노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엉덩이에 적극적으로 좀 전달이 됩니다. 엉덩이와 운전대에 적극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예,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신경을 집중해서 이 차의 서스펜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255 편평기가 50 시리즈 차량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20인치 휠에다가 휠도 크죠. 편평기가 50이라서 그런지 조금 노면 상황은 곧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각을 가진 차, 이런 특성을 가진 차를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좀 딱딱하다, 튄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런 분들은 타이어를 인치를 뭐 19인치 그래서 뭐 한 60 시리즈의 타이어를 끼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철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세단하고는 좀 다르군요. 뒤에 이제 코일 스프링이 있고 5링크 멀티링크인데요. 앞바퀴는 W10원이고 뒷바퀴는 5링크인데 조금 뭐랄까 이런 요철을 움직일 때의 하체 하부는 좀 이래 움직임이 폭이 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치력 있는 엔진 배기량이 조금 부족해서 덩치에 비해서 좀 부족한 관계로 펀치력이 있다거나 팍팍 쏘면 나간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속적으로 속도를 붙여주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픽업 트럭 아닌데요, 느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냥 세단을 RV? RV 세단을 타는 느낌인데요. SUV? 예, 그냥 SUV입니다. 짐칸만 있을 뿐이지. 예. 뭐 감각은 승용 감각인데요. 완전히 승용 감각입니다. 언로드에 나오니까 타는 느낌을 예상했는데 전혀 예 다릅니다. 거의 무슨 그 조금 높이가 높은 세단을 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까 오프로드에서의 어떤 그 아주 가격한 달리기 성능을 보이던 그런 차와는 완전히 다르고 MVH 노이즈하고 하시네스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진동 이런 것들이 아주 절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꽤 빠른 속도인데요. 차가 쫙 까놨는 느낌은 없습니다만은 쏠림도 없고 그렇게 붕 뜨는 이렇게 로드 홀딩력이라고 그러죠. 노면을 꽉 붙들고 가는 움켜쥐는 그런 능력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가 차고가 높은 SUV이기 때문에 SUV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 예컨대 최고 속도가 100km인데 100km의 절반 이상의 속도를 더한
뭐 150, 160km 이런 식으로 뭐 늘 계속 달리거나 뭐 이런 운전은 뭐 안 하는 게 뭐 사실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도에서도 충분히 안정감을 갖고 주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것 같습니다. 킥다운을 제가 지금 해봤습니다. 엔진이 4000rpm까지 올라오는데 조금 느긋하게 올라오는데요. 붕 하면서 이렇게 4000rpm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속도가 좀 걸립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배기량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3000cc 정도만 되면 참 재밌게 탈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의 험로 주파 능력과 이런 그 온로드에서의 고속도로에서의 고속주행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가해 보면 가격 대비로 굉장한 강점이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타보니까 2,300만 원에 이런 차를 한번 차를 산다면 2,300만 원 주고 이런 차를 사기는 내가 뭐 국내에 뭐 이런저런 그 소형 SUV도 금방 3천만 원입니다. 이런저런 옵션 붙이면 금방 3천만 원인데요. 이런 느낌의 이런 능력의 차를 2,300만 원이라면 저는 사겠네요. 예. 차량 외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렉스턴 스포츠는 G4 렉스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 전체 길이가 한 10cm 정도 길어졌고요. 그 외에 외양은 비슷합니다. 앞모습도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라제타 그릴의 가로바인데요. G4 렉스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크롬 도금이 올라가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지금 렉스턴 스포츠는 라제타 그릴 중앙에 가로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의 엠블럼이 제법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차는 전방에 카메라가 있군요. 예, 이 카메라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 경사로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경사로 정상에 올라가면 사실은 전방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때 내려오는 순간 이 카메라가 아래를 이렇게 비춰주면 우리가 모니터로 아래 전방의 상황을 갖다가 살펴보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안개등이 좀 바뀌었습니다. 안개등은 G4 렉스턴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그란 할로겐 그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측면부도 뭐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대체로 디자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G4 렉스턴 처음 나왔을 때 앞모습은 좀 솔직히 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옆모습의 라인들은 참 이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펜더 부분의 어떤 그 음영 캐릭터 라인도 뭔가 강인하고 또 이렇게 존재감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캐릭터 라인이 앞뒤로 쫙 연결이 돼 있고 그 밑에 또 유려한 이런 캐릭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진중하고 단단하고 뭔가 오프로드를 잘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차라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스텝이 아래에 마련되어 있군요. 지금 이 차는 20인치 휠을 사용합니다. 스퍼트링 휠인데요. 굉장히 바짝바짝 아주 이쁘군요. 255 사이즈의 편평비는 50 시리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H까지 사용을 했군요. 210km까지 최고속을 낼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G4 렉스턴과 다른 점이라면 당연히 적재함, 화물 적재함이 있는 것이겠죠. 이걸 뭐 이렇게 데크라고, 저 아래 부분을 뭐 데크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G4 렉스턴의 2열 시트를 조금 앞으로 당기고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카메라를 좀 넣어주시면
제법 나름대로 깊습니다. 깊고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10리터 정도, 1010리터 정도의 어떤 화물 적재 공간이라고 합니다. 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리는군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올라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탈 수 있고요. 아마 이 범프 부분에서 이걸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아주 단단한 와이어가 이렇게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몸무게는 별로 나가지 않지만은 한 70kg 되는데요. 70kg 한 사람 정도는 뭐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서 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 도로에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오프로드에 와서는 서핑하는 그 도구라든지 이런 긴 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쪽에서 싣고 이렇게 연장을 해서 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후크가 있습니다. 이 후크가 있어서 저 앞쪽에도 있죠. 앞쪽에 있어서 어떤 와이어나 밧줄로 짐을 싣고 나서 견고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 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도 예를 들면 이런 장치인데요. 전기 장치를 가동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에 꼽으시면 됩니다. 12V 120W까지 쓸 수가 있고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뭐 전기는 물이 닿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수밀 대책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패킹, 고무 패킹으로 연질의 플라스틱인데요. 여기 시가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꽉 막아뒀습니다. 이거 한 것도 모자라서 이걸 하나 더 박아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수밀 대책은 뭐 제대로 뭐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편의 장치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전원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도 있고 후크로 짐을 단단히 싸맬 수도 있는 그런 장치들이 데크 내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뒷모습 보시면 심플합니다. 측면부의 어떤 디자인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이런 라인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픽업 트럭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럽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이니셜 디자인도 요즘 제가 본 그 국산차 어떤 그 문자 이니셜 디자인 치고는 굉장히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최대 적재량 400kg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차는 허가가 상용차 뭐 이런 식으로 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그 자동차세가 28,500원밖에 안 하죠. 400kg까지 이게 적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군요. 테일 램프는 뭐라 그럴까요? 이쁘다 안 이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름대로 이 차 디자인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루프렉이 있고요. 양쪽에 루프렉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디자인 괜찮은 것 같습니다. A필라와 루프와 연결되는 그 선하고 같이 루프렉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샤크핀 안테나도 이렇게 싹 돼 있는데 같은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라디에이터 그릴과 보닛, A필러, 루프렉, 샤크핀 전체적으로 아주 유려하게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잘 디자인을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저 렉 위에는 100kg 정도까지 이렇게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실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볼게요. 자, 이 스피커 커버가 있고요. 도어를 개폐하는 레버가 있는데 이런 디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에는 좀 단단한 경질의 플라스틱이 이렇게 사용됐네요. 이쪽에 좀 보시면 다양한 그 스위치들이 배열되어 있는데요. 여기 헤드라이트 위치를 조절하는 또 스위치가 있습니다. 쌍용차는 요거를 대부분의 차들에 다 요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그립감을 맛볼 수 있게 두께가 여러 층입니다. 여기는 둥글고 얇고요. 이렇게 잡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많이 잡지 않습니까? 흔히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여기는 또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좀 굵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한 원형이 아닙니다. 여기는 좀 동그란데 여기는 좀 뭐 D컷 스티링 휠처럼 좀 이렇게
이렇게 밑에가 평평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시보드 디자인 그 아래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다이얼, 원형의 다이얼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누르고 돌리고 화면을 터치하는 터치 스크린보다는 훨씬 편하죠. 누르고 뭐 아주 편하고 직관적으로 뭐 다양한 스위치들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고요. 센터 콘솔 쪽으로 보시면요, 이런 사이드 브레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뭐 하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단가는 좀 줄어들겠죠. 우리 그 쌍용차는 벤츠와 오랜 동안 기술 제휴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오토미션 자동 변속기의 스텝은 과거 그 벤츠사의 어떤 그 형태를 좀 아직도 본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뉴얼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으로 매뉴얼 상태에서 앞으로 누르면 시프트 업,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다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 노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계기판에 들어옵니다. W는 윈터, 그러니까 눈길 같은 데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E는 에코 모드군요. 지금 저희는 계속 에코 모드로 왔습니다. 파워 모드, 힘이 필요한 공간에서는 파워 모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셀렉터가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등을 달릴 때는 투 하이,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오프로드를 달릴 때는 4H, 4일 하이 스피드, 그 다음에 아까 자갈길 같은 걸 다닐 때는 4L, 가장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할 때는 4L에 놓고 달리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뒷바퀴 굴림이니까 뒷바퀴 두 바퀴만으로 달릴 수 있는 2H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4L의 경우에는 노면이 울퉁불퉁한데 이런 데서는 4L을 놔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여기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열면 꽤 깊숙한 센터 콘솔 내부 공간이 꽤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뒷좌석으로 옮겨와 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올라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문을 열고요. 뭐 이렇게 좀 숙여서,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사이드 스텝, 우리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나요? 이 발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머리에 잘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타보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받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타시면 부딪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키 큰 분들은 부딪힐 염려가 있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발판 안 짚고 타시면 되고. 제가 하나 지적을 하자면 요게 문제입니다. 요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거 보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이게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설계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사람 머리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너무 뾰족합니다. 이 부분을 뭔가 좀 이렇게 플라스틱을 덧댄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면 플라스틱을 덧댄다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는 게 좋습니다. 아주 여기 요 손잡이가 아주 유용하네요. 자,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앞좌석은 운전에 적절하게 이렇게 당기고 거의 고추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앞으로 간 상태죠. 제가 또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여기 주먹 2개, 레그룸이 주먹 2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좁지 않습니다. 좁지 않고요. 이 뒤에는 그렇게 고추서 있지 않습니다. 27도까지 이렇게 완전히 고추선 상태에서 27도까지 뒤로 제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편안합니다. 예, 또 의외로 뒷좌석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시트도 쿠션이 좀 많이 있고
좀 편안한 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 헤드룸도 2개나 들어가네요. 저희들 뭐 이렇게 키가 크지 않고 저희 회사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 셋이 지금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는 차는 모두 이렇게 다리 공간이나 머리 공간이 이렇게 참 여유가 있는데요. 참 이게 슬픕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굉장히 편안하고요. 가운데 이렇게 앉아 봅니다. 좀 불편합니다. 뒤에 또 뒤에 센터 콘솔 암레스트가 등을 바로 이렇게 때리는데요. 쑥 들어가 있지 않고 등을 이렇게 압박하는, 안마기처럼 압박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거는 좀 불편하네요. 불편한데 의외로 뒷바퀴 굴림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터널은 희한합니다. 뭐 전륜구동처럼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만약에 타시면 등은 불편한데 다리나 이런 무릎 공간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4명 정도가, 성인 4명 정도가 타면 좋겠고요. 5명 정도가 타도 크게 부족한 공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좁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타고 여기 충분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당기면 이만하게 남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한 사람 충분히 타겠죠. 다만 이쪽을 파다 보니까 2좌석 중심으로 해서 좌우 좌석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뒤를 푹 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디자인은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편안하게 2분이 이렇게 4명이서 편안하게 가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예, 하나를 갖다가 하나의 장점을 부각시키면 또 하나는 희생돼서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쑥 파서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선이 있군요. 이 열선은 시트 열선인데요. 앞에는 등받이, 우리 시트 등받이에도 열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찬바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뒷좌석은 이 바닥만 열선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쌍용차도 조금씩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점점 이제 차를 잘 만들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제 디테일인데요. 사실 요런 건 이제 요런 그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걸 딱 하고 이렇게 개폐를 하면 안에 이제 나사못이 나올 텐데, 이런 느낌들, 이런 단차들은 정말 개선돼야 됩니다. 요거 하나가 그렇게 좋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를 갖다가 이렇게 또 좀 이렇게 가치를 갖다 뭐 이렇게 내린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주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걸 갖다가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이 고급차냐 고급차가 아니냐를 가늠하는 그런 뭐 디테일이죠. 다른 거 다 잘 돼 있는데 이게 왜 조금 이게 다른 차도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개선할 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차의 성능이 뭐 좌우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송풍구 에어벤트 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렉턴 스포츠 온로드 오프로드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